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이 최상천과 나치 그리고 일본 신궁극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제목이죠. 엄청난 제목입니다. 엄청난 제목 하에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청산유수로 이전 강의처럼 청산유수로 달변으로 강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도 좀 복받치는 그런 구비가 있을 수 있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 제목에 책임을 질 겁니다. 최상천 교수님이 9월 8일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절망의 저편 한 줄기 빛 2-41강 그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위험한 주장들로 점철된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짜 엉터리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히틀러의 경제 정책이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었고 노동자를 위한 경제 정책이었고 노동자의 소득과 권리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말한 부분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상천 교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게 올바르고 정당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할 여지가 없도록 일단 그 최상천 교수의 발언 전문을 경상도 사투리까지 그대로 해서 여기 옮기겠습니다. 사실과 다름이 없고 틀림없는 발언 전문이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발언 이후의 강의에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밝힐 겁니다.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최상천 교수의 아래 발언 전문을 들으시면서 뒷목이 당기시고 기가 막히겠지만 꾹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쭉 읽고 그 이후에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최상천 교수의 발언 전체를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천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영상에서요. 이런 사회에서 그지요.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은 혁명적 변화가 옵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단기간 내에 정말 한 사회의 경제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딱 한 사람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서슴없이 히틀러를 꼽겠습니다. 히틀러가 1933년 초에 총리가 수상이 돼가지고 38년까지 5년 사이에 독일이 5년 사이에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큼 완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에서 그지요. 세계전쟁을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거대 제국들에 맞서가지고 세계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5년 사이에. 그때 히틀러가 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히틀러가요. 소위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건설하는데 이 어떻게 하냐면 총 건설 예산의 46%를 노동자 임금으로 미리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딴 예산을 거기 부과해요. 있잖아요. 그지요? 보통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지 15%입니다. 자본 집약적인 분야에서는 그게 뭐 퍼센트가 더 떨어지겠지. 그지요? 그런데 46%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거 이거는 거의 뭐 막 퍼부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이 히틀러에 대해서는 뭐 내가 나중에 한번 히틀러가 어떻게 경제 기적을 일으켰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강의를 할게요. 46%를 주니까요. 아우토반이요. 5년 사이에 몇 킬로가 건설되었냐? 3,000킬로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18년 동안 몇 킬로 건설했냐? 1,200킬로 건설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우토반하고 한국의 저 고속도로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그죠? 그 유발 효과들이
이걸로 인해 뒤따르는 효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선 자동차 산업, 그죠? 폭발하죠. 그 다음에 46% 소득을 가져가니까 이게 가계 소비로 많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옷, 아기용품 이런 소비재들이 있잖아, 그죠? 폭발적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준 그 46%의 임금이 히틀러가 준 46%의 임금이 독일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빨간색 진하게 할게요. 사실은 루스벨트가 한 거는 요거를 좀 비슷하게 한 정도예요. 그러고는 자본가가 그죠?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같이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빨간색 까맣게 해놓겠습니다. 그 감시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가가 그죠? 절대 이의 제기를 못해요. 빨간색 진하게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파업을 못해요. 둘 다 독자적인 행동을 못하지만은 합의를 안 하면은 하여간 뭐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요, 그 기업연합을 히틀러는 족부사 뿌리요. 족부사 뿌린다고. 그러니까 자본 권력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건 제 말입니다. 아예. 국가가 노동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히틀러 때 보면은요, 정말 상상 이상의 지원을 합니다. 결혼하면 몇 년치 월급을 먼저 줘요. 그래가지고 자식 낳을 때마다 그걸 하나씩 면제해줘요. 자식 셋만 낳으면 자기가 받았던 돈 그거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한테 농민수당을 줘요. 노동자들 그 타이타닉 급의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유럽 일주 여행을 시켜줘요. 공짜로, 거의 공짜로. 엄마들한테도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엄마들한테도. 산모, 그거는 우리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하여간 그런 가운데 히틀러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나온 거지. 히틀러가 총만 빵빵 쏘는데, 채찍을 휘두르는데 사람들이 히틀러 만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선을 긋고요. 이 헛소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 진짜 진실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 연구 논문과 연구 저서는 쌓여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진실을 밝히는 논문들, 영어, 독일어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논박하고자 하는 시도 내지 준비를 했는데 참 순진한 접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최상천 교수의 이런 헛소리의 전거, 인용한 텍스트 말이에요. 전거가 되는, 받침이 되는 텍스트를 못 찾겠는 겁니다. 한참 정말 고생하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소리를 하고, 어떻게 저런 가짜 정보를 접하게 되었나. 그래서 저런 가짜 정보를 발설하게 되었나, 발언하게 되었나, 겁도 없이. 그걸 알아낸 거죠, 이제. 그 헛소리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반박하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너무 뻔한 구라를 진지하게 각 잡고 논박하는 것도 씁쓸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상천 교수의 저런 발언은 갑자기 저 최인호가 지만원의 광주 민주화 운동, 북한 연관설, 블로그나 책이나 글을, 논리를 인용하면서 그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최상천 교수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갑자기 최인호가 지만원의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연관설 블로그나 책이나 글과 논리를 인용하면서 그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갑자기 최인호가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아우토반 46% 이거 찾느라고 제가 시급했습니다. 히틀러가 자본의 반대편에 서고 자본을 뽀사쁘고 노동자 편에 선 정책을 펼쳐서 진짜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이겁니다. 히틀러의 히토라노 경제정책, 히틀러의 경제정책, 세계공황으로부터의 기적적인 부흥, 전 대장성에서 일했던 강요, 타케다 토모히로, 이게 일본의 지만원입니다. 독일 국민이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이유란 600만 명의 실업자를 3년 만에 격감시키고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폭스바겐을 개발하는 등등의 스토리. 이 책의 주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많은 민주 시민들을 앞에 모시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가짜 소득주도 성장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틀러의 소득주도 성장이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압축 성장시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타케다 토모히로가 어떤 책을 썼는지, 왜 지만원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거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표지가 매우 기분 나쁘죠. 나치의 발명, 저 세기의 발명품 개발을 한 것은 나치였다. 타케다 토모히로. 애교로 넘어갈 수 있고요. 진짜 문제는 이거죠.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대일본 제국의 진실.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은 대일본 제국. 이 말을 쓸 수 없죠. 대일본 제국. 대일본 제국의 진실. 타케다 토모히로. 대일본 제국의 국가 전략. 일본은 왜 단기간에 아시아 최강이 되었던 것인가? 타케다 토모히로. 이 표지 사진에 쓰인 이 배는 야마토 전함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자부심을 갖고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그 야마토 전함. 이 표지 사진이네요. 머니 전쟁으로서의 만해 전쟁, 머니 전쟁으로서의 제2차 세계대전. 왜 히틀러는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던 것인가? 타케다 토모히로. 이런 책을 쓴 일본의 신군국주의자, 극우 신군국주의자, 일본의 지만원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시리즈.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대오해. 허식과 오해투성이 태평양 전쟁의 진실에 다가간다. 자, 히틀러의 경제정책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또한 아우토반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집중되어 있었다. 46%가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런 참고 문헌이 없어요. 46%를 인정해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비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46%였다는 얘기죠. 건설비 가운데 46%가 노동자 임금으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와, 노동자 편이다. 엄청나게 노동자 위주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지금도 실업대책 일환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하지만 종합건설회사 등의 기업이나 지주에게 지불하는 돈이 워낙 많아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은 미미하다. 근데 아우토반 건설 때는 완전히 노동자 편이었다. 아우토반을 건설할 때에는 우선 노동자 임금부터 정한 후 역산하여 계산을 짰다. 뭐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지금 얘기할까요? 아우토반 건설 당시에 생산성이 극히 낮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게 삽질 위주로 중장비 비율이 형편없었고 삽질 위주로 아우토반 건설이 되었다는 뜻일 뿐인데 각 개인 노동자에게 돌아간 실질 임금이 얼마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엄청난 이윤을 도로 건설의 이윤을 46%를 노동자가 꼭 가져간 것처럼 뭐 하여간 그런 느낌이 드는 황당한 숫자를 해놨고요. 이제 중요한 거 나치 독일이 조직한 노동전선이라는 조합이 기업을 감시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최상층 교수가 말한 감시위원회라는 건데 이게 뭐냐 정말 이것만큼 나쁜 조직이 없거든요. 아이고 독일 노동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도이체 아르바이츠 프론트인데 줄여서 DAF, DAF라고 합니다. DAF가 기업을 감시했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착취는 절대 용인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노동자 임금 착취가 사실상 있었거든요. 노동자 대우도 좋았다.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픽픽 쓰러지게 만드는 최악의 조건이었거든요. 각 건설 현장에는 약 100개의 특수 설비를 갖춘 숙소가 있어서 나치 선전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게 나치가 그 당시에 했던 선전 문구. 항상 2만 명의 노동자가 숙박하고 있었고 노동전선의 위안 오락국이 아우토반 건설 현장의 각 숙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스포츠, 독서, 영화, 상영, 연극까지 개최했다. 이 위안 오락국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입이 아프다. 입이 아파. 이걸 내가 얘기 다 해야 되는지. 크라프트 듀르히 프로이데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이 다프 독일 노동전선 휘하의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얼마나 사기로 점철된 나쁜 조직인가는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두서없이 오늘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게 완벽한 삽질 건설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체 공사에서. 각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the lowest local wage 그 지역 최저임금이 지급되었고요. 아우토반에서는 독일 노동자 전체로 볼 때 1933년에서 1939년 전쟁 전에 나치 임금 수준은 단 한 번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1929년도 실질 임금 수준을 넘어선 적이 없었어요. 이게 세계의 학문과 연구와 데이터가 밝혀주는 진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름의 병이 있었습니다. 슈퍼크랑카이트, 삽질병입니다. 삽질병. 가혹한 노동 조건과 아우토반에서 생긴 병이에요. 가혹한 노동 조건과 영양 실조 중노동이 겹쳐서 생긴 병을 슈퍼크랑카이트라고 했습니다. 아우토반을 6km 건설해 나갈 때마다 한 명씩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제대로 된 통계도 물론 없죠. 경부고속도로는 77명이 죽었다고 생구라를 펼치고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도 안 나옵니다. 독일에서는 6km 건설할 때마다 한 명씩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결혼 잘해서 애 잘 낳게 하는 그 제도 아까 얘기했죠. 1933년 나치당이 정권을 잡자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자금 대출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었고 결혼할 때 1000마르크를 무이자로 빌려줘서 노동자 6개월분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금의 일본어로 바꾸면 110에서 200만 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대출금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상환액이 4분의 1로 줄어들고 만약 4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된다.
약간 과장을 하셨네요. 여기는 4명인데 이 책을 인용하면서 기억이 흐릿해서 3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된다라고 약간 과장하셨네요. 그건 오케이.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여성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서 전업주부가 되면 남성 노동자 실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남성 노동자의 취업률이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업률 숫자 장난을 위한 요소가 컸고요. 이거는 타케다 토모히로가 쓴 책 내용입니다. 여성은 실직해도 이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성은 실직해도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남성의 실업은 커다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부흥과 함께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여성 퇴직의 조건도 느슨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하여간에 1930년대 전체 나치 경제 전체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얄마르 샤흐트가 주도한 어떤 정책이냐, 제가 따로 비디오를 따로 또 찍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극악한 방식의 전체적으로 독점 자본, 국가와 혼연일체가 된 자웅동체가 된 부사뿌는 게 아니고 합쳐진 거죠. 이윤 주도 성장 이었음을 제가 따로 비디오에서 어디에서 히틀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 그걸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베꼈나. 동영상에서 지금 링크가 위에 보이죠? 그거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독점 자본, 국가와 혼연일체가 된 독점 자본, 이윤 주도 성장 정도가 아니고 독점 자본 이윤 주도 성장이고 국가 이윤, 혼연일체가 되었으니까요. 자웅동체가 되었으니까요. 국가 독점 자본 이윤 주도 성장이었는데 그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이 극악한 방식 5글자,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압살하고 독점 자본 중심의 이윤주도 성장을 해서 압축 성장을 한 반인류적 반칙으로 점철된 전체주의 경제 전시동원 체제, 준전시동원 체제, 그게 나치 경제였다는 걸 제가 따로 이 비디오에서 밝혀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를 다 하고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독일어 버전에서 라이히스 아우토반, 제국 아우토반을 읽으니 허탈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팩트가 여기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얄마르샤흐트가 전쟁 전에 독일 경제를 일으킨 반칙과 사기와 국민 수탈이 대국민 수탈, 어마어마한 국민 수탈을 하거든요. 금융 사기를 통해서. 그걸 이치마다 히사토가 일본 군국주의에서 어떻게 모방했고, 그걸 또다시 박정희가 어떻게 모방해서 증권 파동과 8.3 조치로 어떻게 모방해서 국가가 독점 자본과 혼연일체 자웅동체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억압해서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 위쪽에서 나오는 히틀러 샤흐트 이치마다 박정희라는 비디오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하여간 이 위키피디아 독일어, 당연히 독일어 위키피디아가 라히스 아우토반에 대해서는 가장 풍부하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노동자들을 그 기간 내내 아우토반 건설 과정 내내 얼마나 조졌고, 그래서 아우토반을 어떻게 건설했고 파쇼 경제체제를 만들었고, 노동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피눈물로 저항했고, 어떻게 파업했고, 어떻게 투쟁했고, 게슈타포가 비밀경찰이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조졌는가. 이게 나치고 전체주의고 이게 국가사회주의고 이게 히틀러의 실체였는데, 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세계의 모든 학문과 데이터와 증거와 자료들이 수억 개가 밝혀주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전 효성여대,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직 역사학 교수, 다른 과목이 아니고 공대 교수였으면 제가 이렇게 슬프지 않죠. 역사학 교수였다는 분이 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나치의 전 인류에 반하여 나치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했기 때문에 최인호가 흥분을 하는 겁니다. 민족 해방과 민중 해방을 내내 부르짖던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슬픈 겁니다. 그 독일어 버전 위키피디아에 보면 히틀러가 아우토반 기념 행사에 나오기 전날 대략 스토리가 이래요. 페인트로 반나치 구호를 적은, 히틀러 비판 구호를 적은 투쟁하는 노동자들 스토리도 나옵니다. 이거를 관계자들이, 히틀러가 보면 큰일 나니까 관계자들이 막 덮어요. 흙으로. 그런데 하필 또 비가 와서 그 흙이 다 씻겨갑니다. 이 저항했던 노동자들 게슈타포에 끌려가서 다 죽었겠죠. 그때 아우토반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 중노동, 최저임금 노동, 열악한 영양급식 등등으로 죽어간 6km마다 한 명씩 죽어간 독일 노동자들이 최상천 교수의 발언을 들으면 아마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벌떡 일어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 공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정 정치인을 위하고 방어하고 이런 차원의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인류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 방송 내용을 많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내용을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전 세계 곳곳에서 니게이셔니스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나치의 온갖 범죄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네오나치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니게이셔니스트 발언을 한 교수가 해고됐어요. 최상천 교수의 저 발언은 현직 교수라면 대학에서 해고될 사안입니다. 히틀러가, 이거는 댓글에서 라이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히틀러가 자국민한테 잘해줬으면 지금 독일 국민이 저렇게 반성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바로 그렇죠. 최상천 교수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역사적 사실을 반박하는 걸 조금 이따 할 텐데,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좀 할게요. 최상천 교수님 좋아하시고 저 미워하시는 분들, 저의 이 방송은 그 교수님 미워해서 그 교수님 깔 자료만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교수님 계속 좋게 보고 싶었던, 계속 좋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재명 이슈, 뭐 이런 이슈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누가 이재명을 뭐 지지하면서 문재인을 지지하네 안 지지하네,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분의 지난 발언들에서 이상한 징후들을 그 전에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가는 거를 어느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걸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에게 안 좋다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특정 정치인과 전혀 상관없는 방송입니다. 왜냐, 최상천 교수의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이런 댓글들이 속속 달려요. 히틀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최상천 교수님. 히틀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최상천 교수님. 새로운 걸 알려주셔서. 이런 댓글이 지금 속속 달리고 있고, 히틀러 파트만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짧은 동영상들이 다른 채널들에 마구 공유되어서 유포되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는 겁니다. 적폐청산 공정사회를 간절하게 바라고, 그래서 그걸 외치다가 문재인이 왠지 그 흐름에 함께 어깨 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게 점점 커져서 그 대통령이 너무 미워지다가 급기야 선을 넘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고 저주하는, 증오하는 그러한 경향의 정신적 지주인 최상천 교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최상천 교수의 이 발언을 방어하고 실드치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 뭐 신궁극주의 그 사람 발언 다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몇 가지 사실만 우연히 겹치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최상천 교수를 매도하면 되냐? 올곧은 분인데.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칠 때가 아니고 그 실드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선을 넘어서 실드를 치고 방어해서 여러분 스스로 신군국주의자가 극우 일본 신군국주의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들과 동조하시겠습니까? 극우 국가사회주의자 즉 나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동영상 찍고 방송 내보낼 때 이재명 이름 빼고 하세요 교수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재명 지지 이름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항상 민중과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민중을 쳐 죽이고 압살한 노동자를 쳐 죽이고 압살한 나치를 부국 강병을 이뤄낸 훌륭한 경제 정책을 펼친 진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지도자로 칭송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최상천 교수님과 그 교수님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각 잡고 다시 원 발언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건설 예산의 46%가 인건비라는 얘기하고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실제로 아우토반 건설에서 노동자가 가져간 임금은 the lowest local wage, 그 지역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장비 설비 비율이 지출 비율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 번 또 강의를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상천 교수님. 그래서 3,000km가 팍팍 건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의 유발 효과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와 독일어, 영어, 그리고 영국 BBC의 역사 디렉토리의 모든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게 마지널하다고 나옵니다. 마지널. 미미하다고 나옵니다. 아우토반 건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나치의 광고와 선전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미미함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널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폭발 전후에 폭발합니다. 전쟁 내내 마차 끌고 전쟁합니다. 46% 소득을 가져가서 가계 소비로 이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임금 떼먹고 최저임금 주고 임금 체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그렇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뻥 나치의 프로파간다 광고였습니다. 이 문구가 그거를 일본애가 그대로 쓴 걸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루스벨트가 그거를 엇비슷하게 한 게 아니고 루스벨트는 민주주의와 노조의 권리를 지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임금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치만큼 속도가 안 난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해나갔기 때문에요. 인권을 지키면서 해나갔기 때문이에요. 노동자하고 자본가하고 같이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다프의 독일 노동전선의 조직이죠. 이게 이런 정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독일 법이 개판이라서요. 서로 충돌했습니다. 독일 법이 개판이라서요. 무슨 법하고 무슨 법? 이 원래 있었던 노동법하고 원래 있었던 노동법에서는 노동감독관이 결정을 하는데 이 다프는 히틀러
자의적으로 자기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서로 충돌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게 결정의 정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정부 관료들과 경영인들은 기존 노동법을 준수하려 하고, 야들은 자기들이 정권이 있다고 주장해서 충돌하는 개판 5분 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낮은 임금을 줬죠. 파업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업했다가는 작살이 나고요. 사직권도 없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른 비디오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후반기로 갈수록 유태인, 소수민족, 집시도 뭐 또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산주의자, 반정부 투쟁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식들 강제 노동시켰습니다. 이걸로 압축 성장의 모티브를 삼았겠죠. 이렇게 인권과 민주주의와 인류 가치를 말살한, 그래서 압축 성장을 이룬, 다시는 인류사에 있어서는 안 될 국가사회주의, 나치 전체주의 정권이죠. 기업연합을 히틀러는 족부사 뿌린 게 아니고 기업연합과 합방을 했습니다. 족부사 뿌린 게 아니고 기업연합이 국가가 되고 국가가 기업연합이 된 완벽한 국가 독점 자본 체제가 되었습니다. 자본 권력이 해체된 게 아니고 자본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자본이 되었습니다. 아예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예. 타이타닉 급의 유람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타이타닉이란 말은 자기도 참아 못하니까, 이 유람선 이름이 빌헬름 구스틀로프호입니다. 못 만들었어요. 그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유람선 만들어 가지고 유럽 일주여행을 시켜주긴 뭘 시켜줍니까? 유럽 일주여행은 개코나일 시켜줘요. 해군 함선으로 바뀝니다. 전쟁 터지니까. 무슨 유럽 일주여행을 시켜줘요? 해군 함선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엄마들한테도 엄청난 혜택을 준다 얘기가 일렀다가 기억이 안 나는지, 그 책에서 읽은 얘기가 기억이 안 나는지 일본, 그건 뭐 우리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입시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 공경 정말 당하시기 전에. 그런 가운데 히틀러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나온 거지. 히틀러가 총만 뻥뻥 쏘는데 채찍을 휘두르는데 사람들이 히틀러 만색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파시즘이라는 것은 군부와 자본과 권력과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독재랑 달라요. 독재는 권력과 권력의 의지와 하려고 하는 바와 국민이 서로 의지가 부딪혀서 싸우는 과정에서의 이 권력을 독재라고 하죠. 근데 자본과 권력이 한 몸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세 유니트가 하나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독일 국민들, 이태리 국민들, 일본 국민들을 고문하고 인종 청소하고 우생학적 멸종시키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것을 가리는 언론이 존재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언론의 탁월한 프로파간다가 이 결합을 유지시키는, 우리가 박정희 18년 동안 당했던 그 체제를 교묘하게 살인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절대적 지지라는 기만적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역사 교수님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이 방송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민중과 이재명 이름 빼고 하면 그런 방송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민중과 노동자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나치와 신궁극주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압축 성장의 방법, 진짜 소득주도 성장의 방법으로 본인이 정말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말씀하십시오. 단 민중 해방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씁쓸하고 슬픈 방송을 제가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